네, 2021년 11월 9일 이정훈입니다. 오늘 11년 전이군요. 11년 전에 격침된 천안함이 부활합니다.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대구급 호위함 FFG-2 제7번 함으로 천안함 진수식이 있습니다. 초기함이었던 PCC였던 천안함이 침몰하고 11년이 지난 지금 FFG, FF는 호위함이죠. 더 큰 거죠. 거의 한 3,000톤 됩니다. 2,800톤. 과거의 거는 1,200톤짜리였다면 훨씬 2배 이상 커진 배로 재탄생합니다. 그런데 이 진수식에 당시 사고를 당했던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 생존 승조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.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.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피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유튜브 방송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군의 요청에 대해서 그 유튜브 방송은 문제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. 즉 일부 유튜브에서는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음모론이 허위이니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군의 요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거절한 겁니다.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 천안함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의견을 제기하는 신상철 씨도 이 유튜브에 자주 출연해서 천안함은 뭐 잠수함에 의해서 잘라졌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죠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13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. 2013년 저는 천안함 루머를 벗긴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. 그때도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.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과연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. 그 과정을 밝힌 책이죠. 2013년 12월 29일 새벽 2시 15분 2013년 12월 29일 새벽 2시 15분 한밤중이죠. 부산 태정도 앞바다에서 화물선인 그라비티 하이웨이라는 배입니다. 58,767톤 거의 6만 톤이죠. 그 다음에 케미컬 운반선 화학물질 운반선인 마린타임 마이지 29,211톤 3만 톤급입니다. 그러니까 그린웨이 하이웨이가 6만, 마린타임 마이지가 3만 톤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 두 배가 이렇게 90도로 충돌합니다.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. 이 두 배 정도 큰 그라비티 하이웨이호가 반 정도 무게를 가진 마린타임 마이지호의 정중앙을 확 자기 머리로 들이박는 겁니다. 이 사건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부산 해경이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. 항공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. 이 두 배가 충돌을 했는데 당시 이 들이받는 그라비티 하이웨이호는 20노트면 꽤 빠른 속도죠. 거의 한 시속 한 40km 가까이고 들이받치게 되는 마린타임 마이지는 14노트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. 근데 서로가 박는다는 걸 밤중이라서 몰랐는지 서로 발견하게 되면은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뿡 하는 무적을 울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쾅 박았습니다. 쾅 박아서 이 마린타임 마이지호가 가운데가 받쳐갖고 쑥 들어갑니다. 근데 배가 커서 그런지 잘리지는 않았어요. 지금 사진 보십니까? 네, 이렇게 쑥 거의 잘려 들어갔습니다. 그러나 두토막은 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배가 부력이 있어서인지 가라앉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사건을 좀 더 그 날이 밝은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. 지금 마린타임 마이지 보게 되면 참 처참하죠. 그리고 이게 케미컬 운반선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었습니다. 자, 이 사진은 이 배를 들이받은 뭡니까? 그라비티 하이웨이호의 앞부분입니다. 어떻습니까? 상처는 덜 났지만은
거의 직각으로 박았는데 이 배에도 상당한 상처가 납니다. 네,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.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이 수면 위에서 박았기 때문에 배는 왜 앞부분이 뾰족이 튀어나오잖아요. 거기서부터 박았기 때문에 위에가 들어가서 그렇지 물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. 이 천안함이 이 절단면인데요. 이게 이제 밑에서 어뢰가 터져서 그 공기 버블에 의해서 터져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신상철 이런 분들은 옆에서 잠수함이 와서 쾅 치고 뚫고 나갔다 이거죠. 그래서 잘렸다 이겁니다.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휘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구조물들이 위로 폭발한 모습이죠. 그것도 좋습니다. 그러면 이 어쨌든 잠수함이 와서 천안함을 90도로 박아갖고 두동강을 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 잠수함은 상처가 안 났겠냐 이거예요. 상처가 안 났겠냐 이거예요. 상처가 났으면은 이 잠수함은 물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상처로 물이 스며들어서 이 잠수함은 침몰하지 않았을까요? 갈 수나 있었을까요? 그리고 이 사고 해역은 굉장히 좁은 바다입니다. 그리고 수심은 46m밖에 되지 않습니다. 사고 해역은. 근데 이 천안함이 수심 한 3, 4m까지 내려가 있었겠죠. 그러면 이런 수심 46m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배는 천안함이 1200톤급이니까 아까 그 사진 보게 되면 2배나 큰 배가 2분의 1 되는 배를 20노트로 박았는데도 잘려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1200톤짜리 천안함을 두동강 내려면 한 4,000톤짜리가 와서 박아야 되는데 4,000톤짜리면 LA급 핵추진 잠수함 크기인데 조금 작은데 우리 지금 KSS-3 급입니다. 그런 배가 수심 4m, 46m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나요? 못합니다. 그건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. 이런 수심 46m 연안에서는 과거 우리 해군이 가졌던 돌고래급 잠수정이나 코스모스급 잠수정, 북한의 상어급, 연어급, 이번엔 천안함 때는 연합급에서 어뢰를 쏜 걸로 추정하고 있죠. 보고 있죠. 그런 그런 잠수함이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면 더 작은 배가 큰 배를 박았다고 하면은 작은 잠수정이 박았다고 하면 그 배는 작은 잠수정도 못 견뎌냅니다. 상처가 나가지고 그걸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고 맙니다. 그 백령도 근해 백령도하고 대천도 사이는 우리 해군에서 가장 작은 잠수함인 장보고급도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근데 잠수함이 천안함을 박았다고요?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음모론이 수없이 있던 건데 이게 해경이 봐도 또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있는 건데 이걸 방송심의위원회가 인정을 했군요. 네, 거기에는 현 정부 사람들에 추동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죠. 이런 것 때문에 천안함 생존 용사들이 천안함이 진수하는데 불참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지. 이렇게 편파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,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요. 우리한테는 이러죠. 북한에 대해서는 안 그럽니다.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. 이런 게 수상한 겁니다.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정권에서 버글버글 힘을 쓰고 있으니 이상한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. 한번 이 천안함 루머를 벗긴다. 이 책은 뭐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이 뭐 들이받쳐서 침몰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들은 많이 제기하면서 정작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들은 잘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. 뭐 시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. 천안함이 잠수함에 받쳐서 잘려나갔다면 그 잠수함에도 상처가 나서 물속으로 자망하지 못합니다. 더군다나 그 잠수함도 침몰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바다에는 수심이 낮아갖고 돌고래급이나 코스모스급,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뭐 연어급 이런 배들이나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얕은 바다라는 사실이요.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꾸 펴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해군의 사기를 꺾고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. 이게 이 정권의 상당한 비극입니다. 감사합니다.